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은 성문전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투자를 진행하시기 전에 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금일 영상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기업의 구조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이 매출 비중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근간이 되는 요소, 이 재무적인 흐름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공통적으로 이 재무적인 측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러한 점을 해석을 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 어떠한 부분이 핵심이 될지까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여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은 사업 부분 먼저 체크를 해보죠.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콘덴서형 필름 사업을 하는 이 사업 부분 하나, 그리고 DM 사업, 크게 두 가지인데, 이 컨덴서형 필름 사업에서는 두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문전자랑 이 성문전자 유한공사, 그리고 DM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성문 DM에서 영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매출 비중을 살펴봐야겠죠. 어디에 좀 더 힘을 싣고 있냐? 이 컨덴서형 필름 사업부입니다. 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이 이 DM 사업부인데, 이 당사 같은 경우에는 이 증착 필름 유명을 합니다. 그래서 증착 필름을 생산해서 이 세계 시장의 20%, 또 국내 시장의 70% 수준의 이 점유를 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인 측면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재무적인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PBR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최근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PBR 관련된 이슈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PBR이라고 하면 이 PBR이 1 미만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 조건이 존재를 하죠. 이 PBR이 1보다 작은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매출액부터 영업이익 또 당기순이익이 모두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 적자인 기업들은 이 저PBR 관련된 수급을 받기 힘든 그런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성문전자 같은 경우 현재 살펴보게 되면 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죠. 자, 그리고 ROE 측면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23년 6월 달 같은 경우에 ROE가 또 이 마이너스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수급적인 측면에서 들어오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BR 얘기가 나왔으니까 BPS 관련된 말씀도 드려야겠죠. 자, BPS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주당 순 자산 가치입니다. 자산 가치.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보다 이 BPS가 낮게 설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기업의 주당 순 자산 가치보다 이 표면적인 주가가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평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PBR 관련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전반적인 실적 부분에서 개선세 혹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런 BPS 관련된 해석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ROE가 또 마이너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ROE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자, 그래서 ROE가 성장을 하면 좋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보통적으로 15%를 좀 이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ROE가 성장을 하면서 BPS가 이 주가보다 높은 기업들을 찾는 게 핵심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 PER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죠. 이 원금, 내가 투자라는 원금 회수 기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을 투자했다. 근데 PER이 10이다. 그러면 이 1000만 원 자체를 이 10년이 걸리면서 투자 원금을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PER 같은 경우에도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는 점 참고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금리적인 측면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문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체크를 해봤듯이 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이 바로 컨덴서형 필름 사업이었죠.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금리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성문전자 같은 경우 다음 시간에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주가의 방향성을 보게 될 때 전기차 관련된 테마와 함께 엮이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기차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냐?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면 이 전반적인 모멘텀을 받으면서 전기차 관련된 이 주가들이 상승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주가가 상승하면 이 성문전자 역시 함께 엮이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금리적인 측면을 잘 살펴봐야 된다. 현재 금리 같은 경우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냐면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PPI 지수와 CPI 지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확산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하방 모멘텀, 즉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이 작용하고 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금일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성문전조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 그리고 추후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